안녕하십니까. 아시아 태평양 기술 영업 담당하고 있는 버티카 이기훈 부장입니다.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 이제 웨비나를 진행한 후에 그 당시 5월에 이제 본사 프로덕트 매니지먼트와 필드 CTO 방문을 예고 드렸었는데요. 5월에 행사 진행하고서 여러 고객사분들의 문의가 있어 기술적인 팔로우업들 등과 여러 가지 이제 액티비티들을 진행하느라 8월이 되어서야 이제 4달 만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기존에 저번에 이제 웨비나 진행했었을 때는 이온 모드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다른 하드 에코시스템의 기능들인 카프카나 스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계 기술에 대해 한번 언급드리는 시간들을 준비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3달간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다 보니 그간 버티카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들께서 그 현재 사용하고 계신 오래된 버전으로부터 최근에 이제 릴리스된 9.2 버전까지의 신기능들에 대해서 대략적인 그림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문의들을 받아서 오늘 웨비나의 주제는 버티카 뉴 피처즈라고 하여서 8.1 버전부터 9.2까지의 어떤 신기능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버티카가 어떤 버전들이 어떤 주기로 출시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고 그간 신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세하게 여러 내용들을 다 다룰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신기능이라는 게 이제 뭐 전 버전하고 이제 테스트를 직접 해보거나 아니면 변경된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지난 버전들에서 이제 어땠는데 얼마나 어떻게 식으로 개선이 되었는지 좀 더 이제 피부로 와닿으시려면은 기존에 사용해 보시던 고객분들에게만 와닿는 웨비나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웨비나는 조금은 지루할 수 있겠지만 대략적인 어떤 기능들에 대한 주요 나열들이나 그 다음에 저희가 본사 차원에서 테스팅해서 내놓은 결과 수치들 위주로 이제 소개하는 자리들이 될 것 같고요. 이 기능들 중에서 굉장히 특수한 기능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웨비나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소개드리는 자리들로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버티카의 버전이 어떤 주기를 갖고 출시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버티카 먼저 버티카는 버전을 어떻게 명시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버티카는 다음과 같이 이제 버전을 표기합니다. 메이저 버전, 마이너 버전, 서비스 팩, 그 다음에 핫픽스 버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최신 나온 버전인 버티카 9.2.1-3 이런 형태로 표기가 되고요. 핫픽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슈가 생기는 거를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픽스를 해서 제공하는 것이다 보니 매뉴얼들이나 문서들은 서비스 팩도 아니고 최소 마이너 버전 단위로 묶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New Features in 9.2.x 등으로 표시돼서 인터넷이나 저희 웹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고요. 대부분의 신기능 릴리즈들도 이제 대부분은 마이너 버전에서 제공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소소한 기능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나 안정화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차기 마이너 버전에서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그 중간 징검다리의 어떤 신기능들은 서비스 팩을 통해서도 많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품 릴리즈 주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의 패턴으로 봤었을 때는 약 10개월 주기로 새로운 마이너 버전이 릴리즈됩니다. 근데 뭐 마이너 버전이라고 해서 메이저 버전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동일한 사이클을 통해서 마이너 버전이 결국엔 메이저 버전이도 될 수 있는 만큼의 변경이나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요. 다만 변경된 내용들에 따라서 마이너 버전의 신기능 등에 따라서 이걸 메이저 버전으로 진행할지 마이너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할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번에 지난 10개월 동안 개발한 주요 내용들의 신기능들이 기존 있는 기능들의 안정화가 주요 목표였다. 그리고 주요 안정화들이 이루어졌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마이너 버전 업데이트가 되고요. 만약에 대규모의 신기능 업데이트 아니면은 약간 패러다임이 바뀌는 기존까지는 하돈 연계에 많은 초점을 맞췄는데 이번 버전은 굉장히 클라우드 연계에 초점을 맞췄다. 그런 경우에 이제 메이저 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개선의 양, 기존의 엔진의 핵심적인 기능이 개선되는 양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매 버전, 매 마이너 버전이 릴리즈 되거나 메이저 버전이 새로 나오는 10개월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SQL 내부 엔진을 수행하는 팀이나 스토리지 팀에서는 매 10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최적화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얼마나 큰 부담감을 느끼고 계시는지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전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고려해 주시면 업그레이드를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따르겠지만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신기능이 아닌 기존 엔진에서의 최적화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수행돼서 이득을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한번 드리면 마이너 버전과 메이저 버전은 제품의 신기능 수, 개선의 양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새로운 컨셉들의 내용들이 주로 추가된 경우에는 메이저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는 방향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 7버전의 경우에는 HDFS 연결, 8버전의 경우 인디비 머신러닝, 9버전의 경우 클라우드 지원 이런 패러다임으로 좀 이렇게 버저닝이 됐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9.2 버전에서 다음 업데이트는 이제 9.3이 되느냐, 10.0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모릅니다. 본질적으로는 다만 제품이 개선되는 정도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버티카의 여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버티카는 이제 9.2 버전까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 버전들마다 다양한 업데이트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렇게 중간에 보이는 그림처럼 그 대용량 포크레인이라든지 불도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버전마다 이제 네이밍을 해왔었는데 더 이상 그거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2012년도부터 저희가 벌써 거의 10번 이상의 업데이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 사이클로 계속 발전을 해나갈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티카 8.1 이전까지의 이제 주요 변화를 좀 한번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8.1로 이제 선택을 한 이유가 그 현재 국내에 계신 이 고객사분들께서도 가장 마이너하게 갖고 계신 버전이 이제 8.1이다 보니 그런 쪽으로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 전에 이제 버티카의 여정에서는 어떤 것들이 주요했냐라고 좀 봤었을 때는 현재 버티카가 주요 강점인 기능들, 그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사용하고 계신 기능들은 이미 8.0대의 신기능으로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둡 연계라든지 클라우드에서 지원이 되는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네이티브 카프카 커넥터라든지 스파크 커넥터, 그 다음에 인디비 머신러닝 이런 것들에 대한 신기능, 처음 이제 기능이 소개된 거는 8.0대 대부분 다 시작이 되었고요. 8.1 이후에 이제 주요 변화들은 다음 같이 이제 세 가지로 좀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엔진 자체의 성능 개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부분이지만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들은 카탈로그의 이제 최적화라든지 쿼리 엔진의 이제 옵티마이저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DB 업무가 수행되는 데 있어서 내부 알고리즘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들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는 8.0까지 이제 소개된 신기능들이 이제 고도화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병렬 처리 지원이라든지 스케줄링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이 됐고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스파크가 이제 2.0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호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알고리즘의 추가가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술 내재화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제 신기능 이온 모드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 클라우드 이코노믹스를 구현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그 다음에 컴퓨팅 노드를 분리해서 CS 분리의 아키텍처를 만들어낸 이온 모드가 이제 대표적인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8.0까지의 주요 변화들은 이제 대부분의 신기능들은 추가가 됐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8.1에서 어떤 변화들이 메인으로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기능인데 플래튼드 테이블이라는 겁니다. 그 데이터가 늘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모델링 하시는 분들이나 DW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역정규화가 권고되는 아키텍처들도 있다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 경우나 이미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경우에 그걸 역정교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버티카가 그래가지고서 8.1에 어떤 기능을 만들었냐 그러면 실제 조인 쿼리처럼 그 문장 그 테이블 스키마 선언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거는 실제로는 논리적으로는 이제 팩트와 디멘전이 분리된 테이블이지만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이 플래튼드라 그래가지고서 역정교화된 컬럼이 이제 하나로 묶여서 만들어지는 요런 이제 플래튼드 테이블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변경이 잦지 않은 디멘전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이 기능을 도입해서 만들어 놨으면은 프리 조인 같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빠르게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고려하는 기능으로 이제 만들어 놨고요. 실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쿼리 같은 경우에는 플래튼드 테이블이 있는 경우에 복잡한 조인 쿼리들은 상당히 기존의 노멀라이즈 정교화가 진행된 테이블들에 대한 쿼리보다 빨라진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능 개선 부분입니다. 다수의 파일에 대해서 이제 동시 적재 기능들이 8.1 때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8.0 버전 대비 이제 다중 파일 적재에 대해서 속도가 개선이 됐고요. 그 수치들은 이제 두 개의 이제 그래프 정도로 대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5메가 파일들이 이제 10컬럼 테이블에서 지속적으로 그 적재를 하는 경우와 뭐 2메가 같이 2기가 같이 조금 큰 파일과 여러 작은 파일들이 손재돼 있을 때 적재하는 속도에 대한 그래프인데 8.1에서는 적재 속도가 내부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쿼리 동시성 지원도 향상입니다. 메모리 사용성이 개선이 이제 8.1 때 알고리즘 내부로 많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좌측에 보시는 거는 기존 버전 대비 쿼리 동시성을 지원하는 정도입니다. 그 에버리지 이제 QPS라고 해가지고서 그 컨커런시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지원이 되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8.1 SP1에서 훨씬 더 많은 양을 수용할 수 있는 걸 이제 보실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우측에서는 세션 레벨에서 메모리를 얼마나 사용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그래프를 보실 수 있는데 8.1 버전에서는 확실하게 그 세션 레벨의 메모리 사용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이제 도입이 됐고 그래서 메모리 사용성이 개선됐기 때문에 쿼리 동시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승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능 개선 부분은 이제 다중 분석 함수 쿼리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분석 함수를 수행하실 때 함수를 하나만 쓰시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보통 함수에 함수 이렇게 얹어서 이제 쓰시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내부적인 알고리즘이 개선이 돼서 그 수행 시간이나 이제 효율적인 메모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버퍼를 한 번에 써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제 내부 알고리즘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뭐 이게 이제 모든 함수에 대해서 다 지원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리포팅과 관련된 집계 함수, 에버리지, 카운트, 썸, 민, 맥스, 뭐 표준 편차 함수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베리언스 함수 관련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함수들이 여러 개가 걸렸을 때 한 번에 버퍼 생성으로 처리를 하는 구조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수치들도 이제 개선 성능 사항들도 저희 본사에서 테스트한 거로는 하단의 그래프의 개선 사항들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하둡 연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둡 클러스터와 더 긴밀한 연계가 이 당시에 이제 이루어졌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버티카 클러스터에서 이제 하둡 구조를 좀 더 이해하고 하둡 클러스터 다운 시 그 하둡 쪽에 날린 쿼리들을 이제 취소하는 기능, 그 다음에 메인 노드의 그 HA 구조, 스탠바이에 대해서 연계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케르베로스 연결성 강화 등이 이제 수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나름 되게 중요했던 거는 클라우데라 매니저, 그러니까 클라우데라 하둡에서 제공하는 이 관리 콘솔인 그 클라우드 매니저 쪽에서 버티카를 이제 리소스로 잡아서 그 VSOH라고 하는 그 버티카 리소스를 잡아서 이제 연계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추가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부터 그 8.1이면 벌써 이제 2015년도인가요? 14년도인가요?
상당히 이제 시간이 흘러 있는데 그 당시에도 버티카는 그 하둡과 굉장히 긴밀하게 지내왔다는 거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다른 벤더들에 비해서 버티카가 제공을 했던 건데, 왜냐면 파케는 이제 예전 제 웨비나 때 말씀드렸지만 버티카가 뭐 크리테오, 그 다음에 하둡, 아파치 그 클라우데라, 아파치 재단 등과 이제 협업해서 같이 만든 파일 포맷입니다. 그래서 파케 익스포트가 이때 처음 지원이 됐고요. 하둡과 긴밀한 연결을 위해서 이제 하둡 오픈소스 파일 포맷인 그 파케라이트를 지원을 한 거고, 이를 통해서 ILM 정책 수립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 그러니까 하둡 쪽에 있는 어떤 기술들과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파케 익스포트를 활용해서 그런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 당시에 이제 저희가 기능들을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현재도 사용 가능하시지만, 그리고 여러 번 소개를 드렸지만 export to packet라고 이제 그런 함수가 생겨서 그걸 바로 수행하시면 되고요. 뭐 관련 파라미터에 대한 것들은 뭐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냅피나 gzip 이런 것들은 다 제공이 되고 있고, 그룹 사이즈들도 이제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카프카 연계 개선 사항입니다. 그 전 버전에서 카프카도 연계가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카프카 병렬 적재, 그러니까 마이크로 배치를 병렬로 처리하는 기능들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안들이 좀 중요해지고 IoT 디바이스에서 오는 데이터를 카프카로 처리한 것도 이제 이때가 시작이었어서 SSL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에이브로 파서 같은 경우에 그 스키마리스 한 것들도 스키마 레지스터리 URL 값을 줘가지고서 스키마리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들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태 표시 기능들 이제 좀 추가가 돼서 사용성이 많이 증대가 되었었습니다.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하고 2.0이 추가되면서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요. 그림이 기능 특장점 같은 경우에는 버티카의 기능을 활용해서 적재, 변환 기술 등을 사용하고, 버티카 SQL 고급 엔진들을 활용해서 기본적인 어떤 변환이나 이런 것들은 수행하되, 스파크 환경 쪽에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한 스파크 기술들로 고급 분석들은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버티카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스파크 RDD에서 병렬로 이제 땡겨가서 스파크 워커 노드에서 RDD 데이터 프레임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가 이때 많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스파크 도구 및 버티카를 통한 대시보드 등 여러 가지 이제 연계 등이 가능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스파크 쪽에 에코시스템에 붙어 있는 뭐 어떤 대시보드나 분석 기술이 있다 그러면은 스파크를 통해서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은 어떤 데이터 처리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기본적인 그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이 버티카니까 데이터에 대한 위치나 상태 분석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버티카에 이제 JDBC 드라이버를 붙여서 어떤 대시보드들을 활용하는 이런 연계 기능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고, 이 기능을 사실은 이제 우버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사실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SVM이나 랜덤 포레스트가 이때 분석 알고리즘 등이 추가가 됐고요. 이때부터 데이터 정제, 프레퍼레이션 알고리즘들이 많이 추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프로क्시메이트 퍼센타일이라 그래가지고 대략적인 뭐 수치값, 그 비율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빠진 값들을 채워넣는 임퓨트, 그 다음에 정규화, 노멀라이즈 이런 쪽들에 대한 이제 데이터 프랩 알고리즘들이 많이 추가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함수들도 내부적으로 많이 최적화가 됐습니다. 뭐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오버피팅들에 대해서 랜덤 알고리즘들이 오버피팅을 좀 피할 수 있도록 많이 개선들이 일어났다고 저희 공식 문서에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8.1 버전들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지나가 봤고요. 9.0 버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처음에 이제 버전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메이저 버전이 올라갈 때는 약간 이제 부분 컨셉들이 좀 이제 변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9.0으로 올라가면서는 많은 부분들이 클라우드를 겨냥하는 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클라우드를 겨냥한다고 해가지고서 뭐 저희가 갖고 있는 머신러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쇠퇴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는 많이 하둡에 많이 초점을 맞췄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배포되는 타겟으로 클라우드를 조금 더 많이 확대해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다만 분석 엔진이나 아니면 분석 연계 기술 이런 것들은 기존과 동일한 패러다임의 속도로 가고 있다
라고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이제 S3의 이제 지원도를 확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기존에도 S3로 백업을 수행하는 것은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S3에 오크나 파케를 익스터널 테이블로 선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전 버전에 소개됐던 파케 익스포트를 S3에 할 수도 있게 됐죠. 그래서 머신러닝 기능이나 조인 등의 이제 데이터 페더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버티카에 있는 데이터와 S3에 있는 데이터 연계 분석하는 이런 것들도 가능해졌습니다. 최근에 그 온프레미스 쪽에서 S3 API를 제공하는 뭐 다양한 솔루션들, 뭐 미나이오라든지 퓨어 스토리지라든지 와사비라든지 이런 기능들하고 이제 연계돼서 이 기능을 쓸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많이 각광을 좀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통신사 쪽에 고객이 많다 보니 Universally Unique Identifier라고 해서 UUID 타입을, 그러니까 디바이스에 대해서 특정 아이덴티티 값을 주는 이 함수를, 이 식별자를 기존에는 텍스트만 활용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저희의 별도 타입으로 이제 생성을 해서 뭔가 쿼리를 날릴 때 공간이나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네이티브 데이터 타입이 하나 정도 더 추가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버티카에서 가장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기능이죠. 이 이온 모드 아키텍처가 처음으로 이제 베타가 시작이 됐습니다. 클라우드 이코노믹스를 구현한 아키텍처고요. 컴퓨터 노드와 스토리지가 분리된 아키텍처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AWS에서만 제공이 될 예정이었었기 때문에 AWS 기준으로 이제 아키텍처가 만들어져 있고,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면 연내에 온프레미스 버전으로 이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곧 GA가 이제 1차 GA가 될 예정이고요. 연구 데이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그 다음에 데이터의 디스크 캐싱을 이제 EC2와 EBS에 적재해서 빠른 성능을 답보하는 그런 형태의 아키텍처이고, 연구 데이터는 한 벌이지만 클러스터는 다중으로 구성할 수 있는 아키텍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요것과 관련해서 더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일전에 진행한 버티카온 AWS, 버티카온 클라우드 요 웨비나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머신러닝 기능들의 이제 추가입니다. 데이터 적재 기능들, 정제죠. 제가 오타를 냈네요. 정제 기능들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원활 인코딩이라든지 데이터 탐색에 대한 거, 서머라이즈 관련된 것들이 좀 추가가 많이 됐고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또 한 번 개선이 되었습니다. 에런 레귤라이제이션 같은 이 알고리즘들이 선형회귀 분석에 추가가 됐고요. 랜덤 포레스트에도 기능이 개선됐고, 인넷 정교화 기능들도 추가가 되어서 선형회귀 분석과 랜덤 포레스트 분석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개선들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델 관리 기능이 이때 추가가 되면서 그 학습한 모델과 실제 데이터를 이제 재학습을 시키거나 적용하는 데이터셋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그 모델을 적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약간 실질적인 데이터 분석이 이제 이때부터 가능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버티카 머신러닝 기능을 좀 본격적으로 활용해 보시고 싶다고 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9.0 버전부터 본격적인 기능들이 이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능 개선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브 애그리게이션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그 저희 기본적인 집계를 갖고 있는 프로젝션 기능들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백업 및 복구 기능들이 개선되었습니다. 그 백업 기반 업그레이드 기능이 추가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보통 백업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버전으로 리스토어를 시키는 기능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9.0에서 백업을 만들고 9.1로 리스토어하는 기능이 추가가 돼서 기존에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두고 엔진 업그레이드를 수행해야 됐다 그러면 그냥 백업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는 이런 형태의 방식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온프레미스에서 운영하고 계신 경우에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하실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뭐 가상화 환경이라든지 클라우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이 기능이 많이 이제 사랑을 받고 있고요. 특히 AWS에서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S3로 백업을 이제 내리시고 그 백업을 이제 그 다음 차기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뭐 이제 테스팅 같은 걸 수행하시고서 그냥 플랫폼을 이관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관하는
이런 형태의 업그레이드들이 가능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9.1에 대한 주요 신기능 변화입니다. 9.1부터는 이제 많은 기능 개선들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버티카는 기본적으로 고가용성을 위해서 버디 프로젝션이라는 놈을 갖고 있는데 버디 다운의 경우 성능 개선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버디 다운이 일어나게 되면은 레이트 머티리얼라이제이션이 지원이 안 됐었는데 9.11에서는 그 이제 레이트 머티리얼라이제이션이 지원되는 형태로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 그게 지원되려 그러면은 기존의 그 액티브 스탠바이라고 이제 버디를 봤었을 때 두 버디의 프로젝션 형태가 같아야만 되겠죠. 그래서 그 버디의 형태가 다른 난 아이덴티컬 버디 프로젝션들은 이제 제거가 되었습니다. 해당 기능은 이제 9.1부터 사용이 불가능하시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버디다운 성능이 개선이 됨으로써 그 이제 개선된 그래프들은 이제 하단에서 보실 수 있는데 많은 개선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테이블 액티브 파티션을 활용한 머지아웃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버티카는 이제 파티션을 관리를 하면은 액티브 파티션이라 그래가지고서 현재 수행 중인 데이터가 걸려있는 파티션은 액티브 파티션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거에 이제 카운트를 이제 활용을 해서 머지아웃이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바뀐 거죠. 그 머지아웃이라는 거는 이제 버티카가 이제 파일을 병합하거나 아니면은 뭐 삭제된 파일들을 이제 삭제된 것들을 물리적인 구조에서 이제 지워내거나 그런 기능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수행하는 건데 이 액티브 파티션들을 이용해서 파티션 수를 이용해서 머지아웃 스타르트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레벨 값으로 이걸 조정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레벨 파라미터 값으로 이제 이걸 오버라이딩해서 실제로 액티브 파티션 카운트가 보이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머지아웃 시에 현재 액티브 파티셔닝 카운트 수를 보고서 머지아웃의 이 주기나 이 양을 조절하는 이런 형태의 알고리즘이 적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큰 의미에서는 이제 성능 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성능 개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 머지아웃 알고리즘의 속도가 아니면은 효율성이 개선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옵티마이저 개선 부분입니다. 리세그먼트 머지라는 기능이 좀 추가가 돼서 이제 리세그 머지는 가급적 이제 피하는 게 좋지만 만약에 이제 일어난다고 했었을 때는 리세그먼트 머지가 병렬로 돌아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조가 변경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변경된 게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세그먼트가 일어나는 경우에 이게 패럴렐로 돌아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시리얼로 돌아가지고 여기가 병목 구간이 됐던 거를 개선하는 알고리즘이 도입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경됐었을 때 일어나는 개선의 대한 그래프는 그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당히 많은 개선들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카운트가 많은 경우, 그룹바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인데 리세그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기존 대비 거의 3배 그러니까 이상의 성능 개선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1에 돼서야 이제 이 그림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데이터 프렉 같은 거나 이밸류에이션이 이제 거의 완성이 되면서 버티카 SQL만으로도 그 기본적인 머신러닝 함수의 한 사이클은 다 완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드리기 시작했고요. 물론 여기에는 정말로 최신 알고리즘인 뭐 XGBoost나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포함도 안 됐고 현재도 포함은 안 됐으면 다음 버전에 이제 XGBoost 같은 알고리즘들은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PCA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추가가 되었고 뭐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어느 정도 아시면서 정말 고급 알고리즘보다는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표본보다는 거의 전 모수에 대해서 머신러닝을 수행하고 싶은 경우에는 버티카만큼 매력적인 플랫폼은 없을 정도로 많은 기능 개선들이 이루어졌고 함수들이 추가됐고요. 이 기능을 통해 가지고서 실제 뭐 모델링을 하시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더라 그래도 기본적인 데이터 프레퍼레이션 같은 기능들을 활용하시는 고객사들은 글로벌하게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9.1 끝에 이제 이온 모드가 정식으로 GA가 됐습니다.
이온 모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현재 가장 무게중심을 많이 두고 있는 로드맵이고 이때 클라우드에서 아마존 클라우드 위에서 첫 GA가 되었고요. 올 연말에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GA를 타겟팅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9.2 신기능입니다. 사실 9.2 신기능은 기능적으로만 봤었을 때는 신기능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만 깔끔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세한 거는 뭐 문서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지만 이온 모드의 성능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온 모드가 이제 릴리즈 GA 되고서 이제 릴리즈 두 번째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성능 이슈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실환경에서 운영되면서 그 개발을 처음 했었을 때 생각한 것과 다른 환경에서 최적화 작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저희가 부정할 수 없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성능 개선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서 버티카를 활용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아지면서 저희의 매니지먼트 콘솔, 관리 콘솔의 기능들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둡 연계 기능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요. 오픈 파일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그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컴플렉스 타입 뭐 제이슨의 이제 스트럭트 같은 데이터 타입들은 이제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UDL 기능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아웃 기능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로드 밸런싱 기능 확대, 그 다음에 카탈로그 사이즈 최적화 요 세 가지 엔진에서의 개선 사항들이 일어났는데 성능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만족을 하세요. 특히 카탈로그 사이즈가 최적화된 것들은 기존에 저희 버티카에서 이제 메모리를 잡아먹는 공간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되게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나 쿼리가를 많이 갖고 있거나 데이터 양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9.2 업그레이드를 많이 권고를 드리고 있고 실제로 9.2의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시고 나서 원래 증설을 고려하시다가 그냥 계속 사용하시기로 한 그 고객분들도 이제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머신러닝 함수들은 지속적으로 좀 더 추가가 많이 되었고요. 그래서 9.2까지의 얘기는 좀 짧게 이렇게 드렸고요. 다만 이제 SDK나 그 다음에 추가된 모듈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웨비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특히 가장 주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파이썬 부분이에요. 네, 사실은 파이썬 때문에 이 섹션을 따로 추가로 뺐고요. 버티카 파이썬이라는 이 저희 오픈소스 파이썬 클라이언트가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서포트하는 클라이언트로 이제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발 자체는 저희 고객사인 우버가 이제 실질적으로 버티카를 운영하시면서 만든 생긴 노하우들로 이제 만든 것들을 저희에게 오픈소스화 하셨고 그걸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원하겠다고 9.2부터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커밋이 되고 변경이 되면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거고요. 이거에 대한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는 GitHub에서 버티카 파이썬에서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UDL 등의 이제 기능 개선이 확대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파이썬으로 이제 코드를 짜셔서 그 버티카에 적재될 때 필터링을 수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뭐 로우 파일이나 아니면은 샘 파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땡기는 것뿐만 아니라 카프카에서 들어오는 스트리밍 데이터나 또는 뭐 하둡 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암호화가 걸려 있는데 하둡 쪽에서 익스터널 테이블로 땡길 때 이 암호화를 풀 수 있는 모듈을 파이썬으로 짜서 익스터널 테이블 때만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송한 그 쿼리 파싱을 통해서 쿼리 수행할 때 데이터를 이제 땡기는 때만 적용하고 싶다고 하셔도 그렇게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UDL 지원이 많이 확대가 된 거는 사실 8.x 때 이후에 되게 큰 개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티카 ML 파이썬이라는 놈이 또 있습니다. 물론 버티카 파이썬이라는 놈으로도 이제 큰 맥락에선 거기에서 포함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안에 뭐 하부 구조인 이제 머신러닝 파이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말해서 그냥 파이썬으로 코딩 하시듯이 그 머신러닝 함수 같은 것들을 호출하시면 저희 클라이언트 버티카 ML 파이썬이 그거를 버티카의 머신러닝 쿼리로 변경을 해서 버티카의 MPP 기능을 활용해서 그 데이터 프랩이라든지 기본적인 모델링들을 병렬로 빠르게 전수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인터프리테이션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기능은 이제 우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제가 아까 데이터 프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버티카는 MPP 구조로 이제 SQL 구문으로 쉽게 데이터에 대한 그 프레퍼레이션 작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데이터 과학자분들이 SQL 기반보다는 파이썬을 이제 선호하시다 보니까 파이썬하고 이제 버티카하고 중간에 인터프리터 레이어를 둬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데이터 프랩을 그냥 API로 호출을 하고 파이썬 API로 그 중간에 인터프리터가 버티카 ML 파이썬 클라이언트를 거쳐서 버티카의 머신러닝 SQL 엔진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리턴 값들은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돌아가는 이런 형태의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이 상당히 좀 매력이 있고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이 버티카의 데이터를 두고서 그 파이썬으로 그 파이썬 도구로 이제 버티카에 붙어가지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플랫폼 구축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웨비나나 다다음 웨비나쯤에는 차라리 그 버티카의 머신러닝도 머신러닝이지만 주피터 노트북 같은 걸 통해서 이 기능을 좀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약간 뭐 좀 깊은 딥다이브한 기능 개선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분들께는 상대적으로 조금 불만족스러우실 수 있는 약간 이제 겉핥기식의 얘기들이 좀 된 것 같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그냥 이제 버티카들이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발전이 되어 왔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었던 저희 입장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적인 실질적인 변경들에 대한 아니면 딥다이브에 대해서는 저희 그 공식 다큐멘터를 참조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시면 제가 그 기능들에 대해서는 딥다이브한 내용들을 좀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관리 유념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